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에 1년이 달려있는 경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충남 아산과 대구의 2차전 그리고 서울 이랜드와 전북 현대의 1차전 지금부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명의 날 12월 1일입니다. 대구와 충남 아산의 플레이오프 1 2차전 그리고 서울 이랜드와 전북 현대의 플레이오프 2 1차전이 모두 한날 펼쳐지는데요. 대구와 충남 아산의 2차전 경기는 14시에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홈팀인 대구가 3대4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북과 서울 이랜드의 1차전은 12월 1일 16시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스코어 없고 이제 1차전이기 때문에 대구와 충남 아산의 2차전보다는 살짝은 덜 운명적인 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날도 상당히 중요한 날이죠. 플레이오프 1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플레이오프 2와도 똑같지만 동점 시에는 승부차기로 결정이 되고 리그가 높은 것에 대한 어드밴티지 이런 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충남 아산의 경기부터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홈팀 대구FC입니다. 홈팀 대구FC의 1차전 선발 라인업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대로 나와 있는데 경기 다들 보셨을 테니까 굳이 라인업까지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사실 결과를 보면 너무나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이른 실점이 패배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특히 수비진이 아산의 공격에 약간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아산의 공격 전개가 수려하기도 했지만 대구 수비진의 대응이 전반적으로 좀 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실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세트피스도 세트피스였지만 어쨌든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세징야가 기록한 막판의 두 골은 생명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번의 추격골이 2차전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승강 플레이오프의 경우 2차전에서는 K리그 1 구단이 승리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대구FC에게는 이 점수차를 1점처럼 만든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의 전술적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1차전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오랜 또 공백을 깼던 고재현 선수를 통한 공격 루트의 다변화를 통해서 어떤 다득점, 어쨌든 2점 차이가 나면 연장 안 가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공격 루트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수비진은 사실 이 세징야의 두 골이 없었다면 4대1이라는 스코어가 끝까지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4실점이나 했던 이 수비진이 상대 공격에 대한 대비를 이번에는 잘 해서 나가야만 대구FC가 그대로 K리그 1에 잔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충남 아산입니다. 충남 아산은 그래도 K리그 1 구단인 대구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공격력이 이날 빛났습니다. 아산의 공격 전개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고, 저도 1차전 프리뷰에서 이야기를 했을 만큼 아산의 공격력이 좋았는데, 그런 공격력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이제 4골이라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려스러운 점은 막판에 좀 운이 없는 두 번의 실점이었는데, 사실 이 실점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아쉬운 점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1로 경기가 그랬다면 충남 아산에게 너무나 유리한 경기였겠지만 이 2실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남 아산 2실점을 했지만 여전히 내려앉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인들이 보여줬던 플레이, 특히 1차전에 보여줬던 그 좋은 공격 전개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줘야겠고요. 세징야 선수에 대한 방어 조금 더 철저히 해야 이 충남 아산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관전 포인트 첫 번째는 서로의 능력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사상 첫 맞대결이었고 탐색전이라고 하기에는 전반 초반부터 득점이 나오면서 탐색전이 굳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서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이번 경기에서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2차전은 또 다른 느낌의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막판 두 골이 미칠 영향, 사실 앞에서 양팀 설명해 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막판 두 골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4대1이었으면 2차전도 충분히 아산이 유리했을 것 같지만 세징야가 불씨를 제대로 살려냈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이번 경기는 올해 그리고 내년을 결정지을 경기입니다. 1년 농사의 결과가 여기서 결정되고 내년의 위치 역시 여기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걸려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상당히 또 중요하게 볼만한 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 1차전의 키는 에이스였죠. 하지만 이번 경기의 키는 스코어러입니다. 다득점이 나왔던 지난 경기, 물론 지난 경기 다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팀 수비진이 좀 더 집중을 해서 득점을 좀 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번 다득점이 나왔던 사이라면 또 그다음에 다득점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코어러가 상당히 중요한데 필요한 타이밍에 어떻게 득점을 올려주느냐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는 팀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팀의 스코어러를 또 키플레이어로 뽑아봤고요. 충남 아산은 박대훈 그리고 대구FC는 세징야 선수가 이번 경기의 키가 되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프리뷰할 경기는 서울이랜드FC와 전북현대모터스의 플레이오프2 첫 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자, 우선 홈팀 서울 이랜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남과의 K리그2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전남을 상대로 2대2 극적인 무승부를 거두면서 서울 이랜드가 상위권 어드밴티지 받아서 현재 자리에 위치를 하게 됐는데요. 리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17승 7무 12패 괜찮은 성적이었고 62득점 45실점도 꽤나 괜찮은 득실 밸런스죠. 사실 이런 득실 밸런스가 만들어진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K리그2 최고의 공격력을 기록했던 덕분입니다. 균프렐의 김도균 감독의 철학이 담긴 이 공격적인 축구, 서울 이랜드가 지난 여러 아픔 속에서 이번 시즌 새롭게 반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K리그2 최고의 공격력이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는 이 자리에 올라온 것에는 많은 어떤 분들도 서울 이랜드 올라갈 만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려점인 또 없지 않은데요. 이 균프렐의 김도훈 감독은 역시 이 3골 먹히면 4골을 넣으면 된다지 이게 한 골 먹히고 2골 넣겠다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3골 먹힐 수도 있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이랜드 역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몇몇 부분이 있었고 특히 K리그 1 수준의 공격을 상대했을 때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우려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난 경기나 몇몇 경기들에서 나오는 문정희 골키퍼의 멘탈적인 어려움 이런 것 역시 서울 이랜드는 좀 걱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던 축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탐색전이란 개념 없이 그대로 서울 이랜드가 하던 대로 내려박아줘야 서울 이랜드가 몸을 사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줘야 서울 이랜드에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승기가 더더욱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은 원정팀 전북현대모터스입니다. 전북은 사실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일어났음에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좀 신기한 상황인데 리그에서 10승 12무 16패 49득점 59실점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득실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이건 전북 기준으로요. 어쨌든 좋지 않은 득실 밸런스 보여주면서 현재 순위에 위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전북현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개인 기량이잖아요. 전북현대는 다른 어느 팀이랑 비교해도 이 선수들의 스쿼드 뎁스가 상당히 두텁고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상당히 다변화된 공격을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전북현대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 기량이라는 장점은 너무나 뚜렷한 장점인데요. 하지만 우려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여기까지 온 수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격진들이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코칭 스태프들의 전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답답한 축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 프런트의 경우에도 참 안 좋은 선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으면서 전북이 사실 마무리만 잘 됐다면 좀 더 좋게 올라갔을 수도 있겠고 코칭 스태프가 조금 더 잘했다면 그것도 좀 올라갈 수 있겠고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포인트들이 전부 다 겹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또 핵심적인 선수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전술적인 포인트를 이야기해보자면 이랜드의 수비가 약한 걸 노려야겠고요. 특히 슈팅 좀 많이 때려줘야겠고 이 오스마르 선수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키가 될 수 있겠고요. 압박을 계속해서 해내면서 빠른 공격을 전개하는 게 전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기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닥치고 공격입니다. 사실 닥치고 공격이라고 한다면 이 최강희 감독 시절부터 있었던 전북현대의 어떤 모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 축구는 서울 이랜드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 이랜드가 공격적으로 뛰어나고 전북현대는 이걸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이 전북과 이랜드가 전북은 얼마나 잘 되찾느냐 그리고 이랜드는 얼마나 본인들이 하던 대로 하느냐 이게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누가 더 빠르게 하냐는 겁니다.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과 스피드를 통해서 이 상대의 공간들을 뚫어내는 것인데
어디가 조금 더 빠르게 공격하고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이 두 팀이 보여줄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1차전이기 때문에 어쩌면 탐색전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랜드는 지난 경기 이 실점하고 이럴 때 전까지는 백스리를 사용하면서 이 오스마르의 어떤 압박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축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과연 탐색전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할지 한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고, 두 팀 다 공격이 뛰어날 때 가끔은 두 팀 모두 공격을 오히려 안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그런 게 나올지, 아니면 둘 다 닥치고 공격을 해볼지, 이런 점 역시 한 번쯤 지켜볼 만한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플레이오프 2 경기에서 가장 키로 뽑은 건 크랙의 존재입니다. 크랙은 지공 상황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굉장히 빠른 트랜지션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한두 번의 플레이가 팀의 공격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팀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얘네들의 브루노 실바, 그리고 전북현대 이승우 선수가 이번 경기 이러한 키에 잘 맞는 키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의 활약을 또 함께 지켜보시면 이번 경기를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승강 플레이오프 1 2차전 그리고 승강 플레이오프 2 1차전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하루에 1년이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경기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런 경기들에서 부담을 어떻게 떨쳐내느냐가 양팀, 이 네 팀에게는 모두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역시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될 텐데 한번 저도 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